자, 의욕 반 걱정 반 예랑입니다. 닉네임은 이제 이건데 만 30세 남자의 직업 군인. 네. 아, 대위 장교. 네. 대위가 참 애매한 그 직급이기는 해요. 애매하죠. 사실 이게 장기로 가냐 되게 소령 때 되게 그 힘들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위에서 이제 소령 뭐 여성분들이나 이제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급 저기가 없을 텐데 그냥 예를 들면 대위까지는 그냥 실무 장교고 네네네. 여기서 과장 일단, 느낌? 네. 과장 여기서 정도? 이제 올라가야 네. 올라가야 직업의 뭐 정년도 조금 더 네. 보장되고 그러는데 네. 사실 대위쯤 되면 느낌이 뭐냐면 나 좀 높은 사람. 아, 왜냐면 맞아. 월급도 나쁘진 않고 나쁘지 않아요. 저 정도 받으면 나쁘진 않으니까 혼자 받는데 혼자 쓰는 거 무리 없고. 네. 소령이 군인연금이 나오나? 21년 넘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20년을 꽉 채워야 되는데 네. 그게 문제예요. 그거 하려면 중령 달아야 되지 않아요? 소령 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소령은 달아야 되는데 소령 무조건 달아야 되고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직업군인에. 네. 장교에. 네. 1차 관문이 장기입니다. 장기 복무. 장기 복무. 네. 내가 여기서 열심히 평생 동안 뼈를 묻겠습니다 해도 네. 선발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선발이 됐다 그러면 오케이. 뼈를 묻겠습니다가 1차 관문을 넘어선 건데 네. 그다음에는 이제 진급의 관문이 있습니다. 장교 대위에서 소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안 되면 네. 평생 대위로 있을 수는 없어요. 대위의 연령 정년이 37인가 39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한 사람은 없죠. 직급 정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계급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 나이. 대위는 37인가 39인데 어차피 네.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안 됐다 그러면 접고 나와요. 어차피 뭐 의미가 나가서 없으니까. 딴 일 해야지.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넘어갔을 때. 대위에서 소령 진급을 하게 되면 야 축하한다. 이제 너는 뭐 됐네. 우선은 연금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시작인데 그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20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안 되면 네. 소령의 연령 정전은 45살입니다. 45살. 25살에 들어왔으면 20년을 딱 채울 수 있어요. 45살까지 하면. 아. 근데 문제는 자 소령이 돼서 중령을 바라보는 40 정도 되거든요. 네. 이때 나이에 이제 중령 진급 심사 다 떨어졌습니다. 음. 나가서 뭔가 일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지. 이걸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가면 연금을 못 받아. 네. 그렇다고 나가자니 뭔가 일이 찾게 될지는 네네. 불확실한 거고. 네. 이게 직업군인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럼 40살 나와서 뭘 하냐? 네. 뭘 하겠어요. 보세요. 30살에 결혼을 해요. 네. 이분도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군인들은 결혼이 빠릅니다. 결혼 빠르죠. 왜냐하면 정년이 빠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다는 개념이 아니지. 그냥 군대 그냥 군대 있는 있는 거니까. 거니까. 빨리 그냥 취업한 거니까. 네. 어찌 보면. 근데 저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12살, 3살 됐을 때 아빠가 실직을 한다? 네. 장교는 직업으로서 정말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져요. 네.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지금 받는 소득은 280인데 이 정도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고 소득이 저 정도고 네.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겠죠. 네. 심지어 관사를 줘요. 관사도 거의 아파트 관리비만 낼 정도. 그러면은 그냥 꽁으로 네. 보증금 해봐야 500만 원, 700만 원? 뭐 비싸봐야 1,000만 원 정도. 군인은 그 관사를 준다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한 메리트기는 한데. 메리트이자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네. 밖에서는요 30살에 독립을 해가지고 집이 없으면 와, 야 세상에 집이 뭐라도 해야 없으면, 되는데. 네, 월세를 이만큼을 내야 돼? 와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든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구나를 빨리 깨닫는데 그 불안감이 없다 보니까 삶이 편안한 거예요. 집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서 다들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많이. 둘, 아이도 셋. 좀 나으시죠. 네. 전반적으로. 요즘은 그 추세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보면 군인 가족들의 아이들이 막 2명, 3명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전출을 다니니까 사교육을 할 일도 거의 없고 사교육을 해봐야 그 지역 학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집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서 저축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비로 늘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게 요즘에 그 장교 지원자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이제 군인들 수요가 많이 좀 줄어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좀 그 선택을 할 이유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우나 고생도 너무 많이 것들이, 하고 솔직히. 예,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군인분들에 대한 별로 그렇게 대우해줘야 된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군인들 무시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치. 솔직히 이게 나라 지키는 나라를 건데 지켜주는데 전쟁 지금 분단 국가인데 왜 이렇게 군인들을 좀 무시하고 좀 싫어하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지 참. 어쨌든 자 그래서 소득 280만 원이고 11월 결혼 예정인데 월 저축액은 220만 원이에요. 근데 네, 예정이라고 적었네. 지금까지는 그냥 잘 꾸역꾸역 모았는데 네. 11월부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 소득으로 저 정도는
최소한 저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11월에 결혼 예정인 예랑입니다. 저는 청소년기까지는 나름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일탈이 시작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대학 시절 등록금을 전부 자기 힘으로 했다. 어머니 혼자서 이제 외벌이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6년 전에 소중한 지금의 여자친구 만났고 11월 결혼. 아, 그러면 되게 거의 뭐 군인 시절 시작하시면서 거의 만나신 거죠. 10대 말 20대까지는 순탄치 않았지만 근데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해서 이제 아버지랑은 좀 다르게 나는 좀 좋은 아빠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랑은 이제 절연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의욕을 다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감이 좀 크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대신 상환한 아버지의 부채 일부와 제 학자금 대출만 아니었다면 항상 이게 아버지가 도움도 안 되는 거면 차라리 안 돼? 여기서 이제 손해를 막 끼쳐. 대출 갚으라고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것 아니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라는 화도 납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가 적절하게 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견을 좀 주세요. 라는 거였네요. 이제 출발하는 직업 군인.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제가 여지껏 봐왔던 사연자분 중에 제일 특이하네. 포기를 모르는 남자네. 이분은. 뭐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게 많아요. 정대만이야. 따지고 보면 다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요. OTT 구독이야 뭐 남들 다 하고 저거 그냥 포기해봐야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웨이브와 멜론. 뭐 그래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거를 왜 포기를 못하지? 아니 보통 요 정도는 포기하거든요. 아니 보통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않나? 저게 쇼핑할 때 적립 더 해주고 뭐 그거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그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니 네이버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요. 이게 오히려 이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포인트 쌓이는 거 보면. 멤버십이면 사면은 이득이죠. 근데 저는 안 사면 그 돈 다 저축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인가 뭐 얼마를 사면 오히려 이득이야라고 써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안 사면 8만 원 이득인데?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사면 이득인데 이게 어차피 살 거라면 포인트를 모아야 된다라는 약간 합리화일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멤버십 5천 원 쌓이는 거를 차라리 안 사면 됩니다. 맞죠? 양가 부모님 연금 저축은 뭐예요? 이게 좀 독특한데 양가 부모님 게 10만 원씩 연금 저축 있죠. 세액공제용. 그걸 가입시켜주고 계시대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으시고 나중에 그걸 이제 뭐 연금으로 뭐 생활비로 쓰셔라라는 의미에서 부어주고 계신데. 근데 저는 이거를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게 그러니까 효심으로 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냐? 그럼 부모님한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딱히 아니고. 그 반대로 이거를 안 드리면 그러면 부모님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 심지어 연금저축이니까 세액공제용이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네. 그러면은 굳이 저걸 지금 들여서 나중에 받는 돈 여기다 나 세금도 떼고 결국 수익률 붙여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저도 좀 의문이 드네요. 근데 이거가 20만 원이면 20이에요. 1년에 200인데 그럼 한 달 월급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사실 부모님한테 드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먼데 요거를 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 하나 포기합시다 우선은.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포기해 이거는. 왜 이렇게 포기를 몰라?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안 됩니다. 6개나 적어준 거. 잠깐만. 매주 주말 데이트 나갈 때 운전하면서 마시는 스벅커피? 잠깐만. 제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웃겨가지고 이걸 가감 없이 그대로 긁어왔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데이트 플러스 운전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스벅까지. 자, 요거 왜 하시는 건지 알긴 알겠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주세요. 요거는 본인의 만족감. 왜냐면 요거를 굳이 인스타에 올리진 않아 요즘에. 맞죠? 운전하면서 먹는 스벅커피 뭐 나의 뭐 하루를 충전한다 뭐 이런 그 멘트까지 쓰시진 않을 거예요. 요게 지났거든. 그럼 이거는 그냥 순전히 자기 만족감. 맞죠? 들고 나 컵홀더에 딱 들고 나는 뭐 지금 강원도에 있지만 나는 원래는 도시 남자야. 이거잖아. 스벅.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심리적인 만족감. 그렇죠. 그걸 위해서 거기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있죠. 근데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본인도 스벅커피 점점점을 물으면 스벅커피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소비라고는 저는 이건 절대 못해요.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냐고. 되게 고민해서
이게 왜 포기할 수 없는 거냐고. 다 포기할 수 없. 네. 내가 꼭 써야 될 거 뭐 있지? 되게 고민해가지고 막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고민하면서. 이러는데. 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 10개를 채우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없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또 스벅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스벅 커피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집에서 커피를 타서 집으로 그러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텀블러에. 용돈에서 그냥 마셔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써놓은 게 너무. 카누도 괜찮고 네. 뭐 맥심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네. 취미생활 헬스. 네. 단백질 보충제. 그러니까 몸을 키우는 거는 뭐 군인이니까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은데 헬스장도 이용한다. 이게 군대는 없나요? 이게 헬스장이? 보통 그 막사 옆에다 그렇게 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그게 이제 부대마다 다르긴 한데 시설이 좋아도 그거를 장교나 부사관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병사랑 같이 하기 또 뭐 하겠구나. 왜냐하면 하는 데는 문제 없는데 병사들이 눈치 보인다. 불편하다. 그건 또 그러네. 네. 오면서 사실 또 격리해야 되고 불편하잖아. 쉬는 시간인데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소위가 와서 이렇게 눈치 주고 너 벤치 언제까지 하냐 막 이러면. 소위는 괜찮은데 대위야. 대위면 사실 개불편해. 그 21살 상병 입장에서는 30살이면은 약간 그렇죠. 거의 아저씨 느낌의 엄청난 나이 차인데 와가지고 아니 자세 똑바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서 하시는 것 같고 자, 골프와 테니스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 배우긴 해야 된다. 저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군대 생활에 이게 필요한가? 네. 군대 생활하면서 특히나 대위 정도 되면은 뭐 중대장이나 참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지휘관이 불러서 테니스 치자 그래요. 골프는 몰라도 테니스도 많이 치시죠. 그리고 골프는 분명히 소령 정도 진급하면 이분은 장기 확정이고 소령은 확정이라거든요. 진급을 해야 되니까. 하면 저거는 또 필수로 해야 되는데 저게 비싸냐? 어떡하냐? 안 비싸요, 근데. 그래요? 군대에서는 골프가 군대 골프장이 또 있죠. 있어요. 맞아요. 군인 골프장이. 네, 그게 그 한 바구니가 100개인가 되는 그 한 바구니 치는데 3,000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요? 요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거는 오히려 커피 이거 다 지워. 다 지우고 6번 살리는 걸로. 일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왜냐면 진급이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소령 진급하고 뭐 중령 가고 그 다음에 뭐 고민해도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건데 그건 다 안 되고. 전혀 관심 없지만 써놓은 거를 보면은 요거를 하시면 좋고. 이거 해야 아니 위에 거 다 지우면 요거 6번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모으면 뭐 할까? 앞으로 2년 동안 저축할 금액이죠. 저축한 금액 5천만 원 모아놨어요. 네네네. 저축한 금액과 합치면 6천만 원. 합쳐서 와이프 되실 분이 합치면 6천만 원인데 그걸로 어머니 거주 중인 아파트를 구매하겠다. 1억을 또 합치고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사고 싶다. 보증금 1억이고 어머니 직장으로 해서 거주.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머니가 거주 중인 집을 아파트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거주를 어머니가 하시는 거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거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어머니가 거기에 거주를 하시면서 직장 관련된 일이 거기서 있으셔야 된대요. 그 지역에. 근데 어머니의 집인데 아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골치가 아프지 않나? 어머니가 이제 월세식으로 이게 명의를 꼬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 많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본인 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거기서 월세를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는데요. 근데 거주가 어머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 생각은 이렇게 하다가 5년 뒤에 처분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면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괜히 명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청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내 집이지만 처분이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전세를 내가 들어가 살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사실상 뭐 은퇴하시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할 때까지 그냥 돈이 그냥 거의 묶여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어머니 돈으로 사시라고 하시고 본인은 본인 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사정상 밝히지 않은 사정상 어머니 명의로 주택 취득이 안 된대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꼬여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저는 어머니가 그냥 월세나 이런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지. 이거를 아들의 명의를 갖다 쓰는 순간 다 꼬입니다. 이게 완전히 꼬이니까 많은 경우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명의를 남한테 주지 않는 게 우선은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렇게 해가지고 집을 산다면 이분의 계획이 뭐냐면 5년 뒤에 그 집을 처분하고 본인은 또 열심히 모아서 3기 신도시를 청약해 볼까요? 뭐 서울권 입성 청약이 안 됩니다.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저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서울권 입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생돈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레벨 0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부동산 문외한이에요. 완전 문외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를 지금 빨리 깨닫고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오히려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서 자식이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은데 반대로 자식이 자기 명의로 부모님 집 사주면은 많이 꼬입니다. 많이 꼬이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렵기는 하지만 군인들한테는 그 특별공급 중에 군인들 특별공급도 있거든요.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거기서 대상자고 선정이 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게 지금 대위 소령 중령 때까지는 어렵죠. 나중에 쭉 연차가 차서 진짜 나와야 될 때쯤 되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잃어버려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우선은 그냥 저축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3기 신도시를 노리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돈 많이 모아서 그냥 나중에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디 재건축 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주택을 한번 이렇게 빡 방점을 찍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명의를 쓰는 거를 안 하시는 거 좋겠어요. 자, 자산이 지금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 3,000이 있다. 예금 4,000에 군인공제에 380, 부채가 4,300. 어차피 저 보증금이랑 합치면 뭐 7천 정도 되는데 부채 빼면은 결국 3,08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11월에 결혼할 때 거기서 2천만 원 정도.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 이게 지금 집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없어지는 돈이네요. 2천만 원 정도. 돈이 그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워낙 이제 오래전에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해가지고 마이너스 2천이 나나? 보통 그런데 군인들이 만약에 그 혼자 살다가 가면 가전 가구가 없어서 새로 싹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면서 야 이거는 한 15년 쓸 거야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걸 새로 사는. 근데 또 관사를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사도 많이 가고. 그러면은 혼수를 좋은 걸 안 사는 게 맞는데. 정답.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이사를 가면서 다음 관사가 어떤 컨디션일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20평대 아파트 받았는데 나중에 갔더니 뭐 12평짜리야. 이러면 뭐 어떻게 당근에 팔아?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침대 틀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트리스로만. 매트리스 그냥 바닥에 놓고요? 그리고 가구는 이케아로만.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 있게. 이케아는 좀 팔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케아가 아닌 그냥 일반 어떤 그냥 그 중국산 어떤 좀 저가 가구 이런 것들은 이 근거 자료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어디서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이케아는 그래도 좀 팔려요. 한 반값으로도 팔리고 하고 특히 침대가 이제 처치곤란이죠. 침대가 방이 다 달라지니까 이사 자주 가시면 그래서 못 놀 때가 많고 침대를 좀 좋은 거 샀다가 이거 안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중고로 처분하고 막 3분의 1 가격으로 매트리스를 팔 수도 없고. 근데 침대가 또 안 사요 사람들이 잘. 잘 안 사요. 그 틀 자체도 그 시대의 흐름도 있어가지고. 전 느낌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남이 쓰던 방석 사가지고 내가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 잠자고 이러는 곳인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2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자산 구성 대비해가지고 반이 날아가는데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라서 이거는 아마 넉넉 잡은 거라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혼집에 로망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혼수는 하여간 제일 싼 거. 그리고 이사 가면서 다 망가진다. 진짜 많이 망가지고 또 버려야 되니까 한 3, 4년 쓰다가 버린다 생각하고 최대한 좀 싼 거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차량 할부 갚는다고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천이라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차량 할부? 차량 할부 있는 게 연말에 다 없앨 겁니다. 깨끗하게 새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군인은 어쩔 수 없이 차가 좀 필요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이분 직책을 보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밖에 있다가도 부대에서 부르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직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비싼 차를 사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으로 좀 사시는 거 좋은데 차가 비싸요. 차 혹시 그 차 오픈 가능한가요? 차 소나타인가 그랬는데 이동수단으로서만 쓴다는데 소나타면은 과하다. 왜요? 그래도 국민차 소나타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도 좀 꼰대 기질이 있는 건지 예전에 봤을 때 군대에서 저 경차. 정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경차였어요. 다. 마티즈 맞아. 이런 거 타고 있다가 결혼하면 결혼하고도 바로 안 돼. 결혼하고 애 낳으면 카시트 넣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 카시트를 넣으면 엄마가 못 하니까. 그럼 그래. 그때는
아반떼 사도 돼 이런 게 그냥 그때 문화였는데. 그렇지. 하긴 요즘에 좀 차도 인플레가 좀 심해졌어요. 맞아요. 등급도 네. 예전에는 뭐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정도니까 이제는. 그래서 좀 경차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오래 타셔야 됩니다. 대신 오래 타셔야 되는데 이게 한 소득이 460이니까 확 늘어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축을 이제 220 정도 한다. 너무 적은 건가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적고 심지어 이분이 얘기한 거에서 저축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서 문제인데 용돈 85만 원. 본인과 배우자분이 45만 원인데 저 안에 순수 용돈이 아니라 점심 이렇게 뭐 부대에서 먹거나 네. 저분 출근해가지고 사 먹거나 하는 돈까지 포함돼 있대요. 그러면은 뭐 그럼 식비 등 생활비는 또 다른 그건 거고. 또 이제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혹은 네. 주말에 괜찮으시다면 저는 요거는 좀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네. 게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료가 28만 원이면 많은 건가요? 보면 많죠. 이분이 10만 원인데 아내 되실 분은 18만 원이에요. 아내분이 더 나이도 어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성분은 통상 보험료가 훨씬 더 작은데 네. 과하게 들었다. 이게 숫자만으로도 그렇고요. 어디가 네. 진짜 편찮으신 게 아니면 지병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저희는 보험 없이 안 돼요. 그럼 그런 게 아니면 네. 용돈과 식비를 좀 과하다. 많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용돈은 하네요. 어차피 애 태어나면 저거 강제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줄이면 안 될까? 지금부터 차라리 줄이시는 게 낫다. 너무 넉넉한 네. 것보다는. 그래서 네. 용돈 사실 뭐 사실 여기에 지금 주거비가 상당수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도 주거비가 네. 전혀 안 들어가죠. 사실 공과금 그러니까. 말고는 없습니다. 주거에 그러니까 대한. 요걸로 공과금으로 주거비를 한다면 네. 사실 이분들은 한 60-70% 저축하는 게 남들 한 40-50% 저축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저만큼의 저축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잘못 파악됐어요. 아, 결론부터 그래요? 얘기하자면 왜요? 군인과 공무원들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이 모양 요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쭉 그래프를 놓고 막 봤을 이렇게 때 바뀌어요? 저래요. 들쑥날쑥이요? 네, 자 1월하고 7월에는 정근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이게 근무 2년 차부터 만 1년을 딱 채우면 네. 본봉의 5%, 그 다음엔 10%, 15%, 20% 이렇게 쭉 네. 올라가서 11년 차가 되면 본봉의 50%가 나옵니다. 그 그 다음에 2월하고 9월에는 뭐가 나오냐? 떡값. 본봉의 60%가 추석이라고? 네. 추석 그리고 설날이랑? 3월 정도 되면 성과금. 네. 이게 100% 남짓이 나오고요. 4월, 5월, 6월 보릿고기예요. 어. 저때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네. 근데 5월에 가정의 달 있잖아요. 네. 다 저때 빚이 생겨요. 그러네. 네. 저때 빚이 생겨요. 3월에 받은 거 여기다 메꿔 거기다 넣어야 써야 되는데 되는데, 이미 네. 다 쓰고. 다 쓰고 이때 저때 힘들어지고 반짝 7월에 그거 정수당 찔끔 나온 걸로 어떻게 하다가 8월 힘들고 떡값 나오면 살짝 좋았다가 연말에 또 힘들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어떻게 하냐면 저 보릿고기에 맞춰버립니다. 최저소득에 맞추다 보니까 저 위에 돈들이 놀아요. 사실은 평균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월급을 평균적으로 딱 받아버리면 이것보다 한 2-30만 원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은 그거에 맞춰서 적금도 붓고 뭐고 할 수 있는데 네.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급여가 늘어나도. 근데 재미난 건 저게 본봉에 따라 가지고 퍼센트로 나오다 보니까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저 갭이 더 커져버립니다. 근데 돈 관리를 지금 제대로 그걸 평균하지 못하면 네. 노는 돈이 점점 커지는. 그리고 아까 실수령액이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급여가 봉급 280에 정근 가산금, 뭐 주택수당, 뭐 직급보조비 하게 되면 323만 원을 받아요. 네. 근데 공제가 67만 원입니다. 야, 공제를 많이 한다. 저 일반 기업에서 떼는 게 거의 30만 원 돈. 저게 네. 연금이에요. 네네네. 연금을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저만큼 뗀다고 하면 펄쩍 뛰겠죠. 우리보다 거의 한 2배 좀 넘게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군인들이 연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많이 받는 이유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쪼들려요. 근데 저게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비례해서 저것도 올라가는 거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떼서 당신 연봉이 몇이요? 그러면 연봉 꽤 높아요. 네. 뭐 대위가 이만큼이야? 근데 받는 실수령의 갭이 실수령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평준화 자금이 필요하다. 네. 저수지 통장에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평균보다 덜 받았을 때 저수지 통장에서 좀 끌어오고 평균보다 많이 받았을 때 저수지 통장을 좀 채워놓고 네. 이 작업이 필요하지. 소득을 260이어 혹은 뭐 이렇게 잡아버려 가지고 저축을 낮춰버리면 저 네. 돈들이 나중에 이게 저도 이렇게 주는 그런 대기업들도 있어요. 막 한 달 이렇게 격달로 막 주고 하잖아요. 네, 저걸로. 홀짝 맞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 급여 들어오는 통장 말고 여기서 나한테 급여를 또 주라 맞아요. 하거든요. 자영업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면은 그냥 평균을 딱 잡아서 네네. 통장은 그냥 스쳐가는 통장이고 네. 여기서 그냥 250을 정기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죠. 나한테 주는 월급 통장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쭉 쓰시고 12월에 딱 정산했을 때 남으면
뭐 그걸로 뭘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요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소비가 들쑥날쑥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계속 빵꾸가 나요. 계속 뭔가 난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충격받아요. 야 연말정산할 때 완전 징수했었는데 내가 연봉이 5천이야? 응? 한 달에 뭐 200, 300 받는데 왜 연봉이 5천이야? 잃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제일 낮은 달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뭐 한 40% 정도 저축하시다가 네. 이 남는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저축. 12월 한 번에 그냥 딱 적금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쓰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네. 이분 또 고민을 하시는 게 군인 공제회를 늘릴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공제회 저축이 이율은 되게 높습니다. 네. 이율은 높은데 단점이 군인 공제회는 특히나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내다가 40만 원 내면 이걸 줄이면 이게 여지껏 30만 원 줄였다 그러면 여지껏 10만 원 더 낸 게 해약돼서 튀어나와 버려요. 네. 이게 군인공제회만 그렇습니다. 행정공제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내다가 20 내다가 나 뭐 요즘에 좀 빠듯해가지고 줄이고 싶어 그러면 10만 원 내고 이게 가능한데 네. 늘리고 줄이고 그러면 그래도 쌓여 있어요. 계속 복리제로 굴러갑니다. 근데 군인공제회는 10만 원 내다가 20 내다가 30 내다가 저 다시 18 내요 그러면 20 내고 30 냈던 게 다 해약돼서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는 게 굉장히 안 좋고 네. 늘리더라도 1년에 한 5만 원 그냥 찔끔 본봉 올라가는 거 찔끔만 없어도 되는 돈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돈 정도로만 그쵸. 계속 해야지. 근데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단 말이에요. 연금은 나오니까. 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퇴직금이 없구나. 네, 주택담보대출 갚거나 뭐 이래야죠. 비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스스로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찔끔찔끔 그냥 5만 원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모님 집을 사는 거 우선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우선은. 딱히 그 집을 사야 될 특별한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다른 거 사도 된다. 다른 거 사서 내가 뭐 하는 게 우선은 좀 좋다. 왜냐면 그 집 그 소유권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내가 어떻게 행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벌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투자 목적으로 사기에는 그리고 좀 급여를 좀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게 평준화하는 좋고. 거. 좀 저축 더 해야 된다. 네, 계산해 보니까 그 평준화 자금이 최소 250이 필요해요. 저 정도는 있어야 들쭉날쭉할 때 퉁칠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경조사비 뭐 이런 비상금까지 더하면 이분들 한 400, 500 정도는 여윳돈으로 통장에 모셔두고 있다가 적은 달에 좀 부어 넣으면 저축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평균 저축을 통장을 하나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 통장 하나 만들어서 딱 일정 금액이 들어올 수 있게 세팅 쪽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60%에서 70%는 저축을 하셔야 된다. 주거비가 안 되는데 40% 50%는 너무 적다. 네. 부분해약 안 되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안 건드린다 생각하고 넣는 게 생각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애 태어나고 막 생활이 쪼들리고 이러면 이걸 막 낮춰야 돼.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깝죠. 못 깨니까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또. 엉망진창으로 스텝이 엉킵니다. 막 중령쯤 되면 못 깨니까 담보로 대출 받아서 군인공제도 되고 대출이자도 내고 마치 보험 약관 대출처럼. 그럼 그러면서 월급은 500이 넘는데 막 생활비 없어 죽겠습니다라고 하시는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돈은 욕심내서 부으면 안 돼요. 특히 장기 저축은 절대 언제든지 뭐 해약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앞으로 애가 태어나고 하면 점점 더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을 한 70% 맞춰놔야 나중에 평타 치는 거지. 그쵸. 지금 40, 50% 저축하면서 나중에 애 키울 때 어떻게 저축 되겠지? 하면 저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고민하셔야 될 거 소령 때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되면 집이 없어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관사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돈을 좀 바짝 모아가지고 당장 그 집에 거주는 안 하더라도 어디 그 하나 좀 거점을 하나 잡아서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아무데나 사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왔을 때 군무원 희망한다고 했으니까 뭐 군무원의 근무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정주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소령이나 중령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엉뚱한데 뭐 투자합니다 해가지고 진짜 생판 가보지도 않은데 집 사시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어딘가에다가는 하나 사놓긴 해야 된다. 그리고 관사 살 때 돈 바짝 모아라. 이거가 혜택인데 이거 혜택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지금 선배님이신 것 같은 분이 조언 주시네요. 대희님 저희도 그때가 제일 부자처럼 살아갔어요. 맞아요. 미혼 혹은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 미혼 대희가 제일 부자지. 맞죠. 최고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애 낳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냥 조심해서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